굿모닝. 자, 어제 양현종이 통산 190승을 달성했죠. 그냥 보통 양현종 경기는 그냥 봐요. 이게 양현종이니까. 근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일단 이번 시즌 LG 트윈스에게 계속 우리가 수입, 루징 시리즈로 이제 상대 전적이 한참 밀리고 있었고요. 물론 LG는 디펜딩 챔피언에 올해도 이제 챔피언을 노리는 그런 팀이고, 우리는 이번 시즌 이제 리빌딩 시즌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도 한 번쯤은 위닝 시리즈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17일 수요일 경기, 김호령, 김도영, 나성비메이, 도파미 터지는 약셀리오스를 무너뜨리는 미라클 8회로 경기를 이겨놨기 때문에 더 위닝 시리즈에 대한 욕심이 앞섰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양현종 경기였지만 평소처럼 그냥 보기가 좀 어려웠다. 아침 또 투구 내용이 솔직히 이제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저도 3회, 4회 이제 좀 불펜 투수들을 빨리 좀 준비시켰으면 좋겠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수를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입중계 중에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무등산 상실령님이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건지 LG 타자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집중력 있는 타격을 못했죠. 제 생각에는 17일 저녁 약셀리오스가 마운드에 오른 그 시경부터 무등산 산신령이 이제 챔필에 마실 나와서 18일 밤까지 챔필 지붕에서 탁주 한 사발이 하시다 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이제 결국 양현종 이야기를 해보자면 돌고 돌아 또 양현종이에요. 올해도 외국인 투수 2명을 제외하면 올러왕 네일을 제외하면 양현종이 63.1이닝으로 국내 투수 중에서는 가장 긴 선발 이닝을 소화 중이고, 물론 피칭의 퀄리티를 보면 황동아가 단연 빼어나지만 이닝 소화 부분에 있어서는 양현종이 올해도 역시 국내 투수 중엔 최고다. 이번 시즌 성적도 보면 5월 지금 4월 19일 두산전 4.2이닝 4실점 4자책 경기, 그리고 5월 7일 한화전 4.1이닝 6실점 5자책 경기를 빼면 양현종이 선발 투수로 나와서 이게 뭐 경기를 터뜨렸다? 양현종 때문에 잡을 경기를 기아가 놓쳤다? 그런 경기는 없어요. 양현종이라는 투수는 저한테 그냥 존중의 대상이에요. 존중의 대상.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0년 연속 170이닝 이거 하나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양현종은 선동열 다음 가는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고의 투수고 KBO 리빙 레전드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하고는 야구 이야기를 사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물론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달라요. 그냥 이거랑 뭔가 생각이 다르다. 그런 사람하고는 굳이 제가 기아 이야기, 야구 이야기 입 섞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양현종이 고액 연봉자다, FA 갱신했다. 너 어차피 내 돈 아니야. 프로 스포츠를 응원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데이터와 통계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결국 본질은 낭만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낭만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버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때 양현종 경기,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면 한 경기라도 더 직관하고 눈으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수는 결국 은퇴를 합니다. 모든 선수가 다 은퇴를 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운드를 내려오면 다시 그 선수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없어요. 제가 이 팀이랑 인연을 맺게 해줬던 김성환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전부 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한 번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선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경기를 뛰는 모습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꼭 비단 우리 팀의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리그에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긴 선수에게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KBO도 보지만 NBA도 즐겨보거든요. 샤킬 오닐이라는 선수를 제가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샤킬 오닐이 올랜도 매직에 처음 입단했을 때는 저는 좀 헤이터에 가까웠어요. 저렇게 무식하게 농구를 하나, 좀 그런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샤킬 오닐이 은퇴를 한다라고 하니까 무척 서운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20년 타이거즈의 마운드를 지켜온 양현종의 커리어의 마침표가 찍힐 때는 참 어떤 감정이 올까 상상이 좀 안 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200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양현종이 승리 투수라는 거는 투수 자체도 잘 던져야 되지만 또 상황적인 그런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현종이 또 그렇게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상대팀의
또 응집력이 약했고 또 기아 타자 어제는 기아 타이거 쪽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운이 따랐죠. 그런 게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양현종이 현역으로 200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어쨌든 박수 치면서 양현종이 마운드에 오를 때는 최선을 다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럴드 카스트로가 복귀를 했죠.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타격 타이밍이 좋았고 강점 그러니까 카스트로는 몸쪽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정말 좋은 면적을 만들어서 확률 높은 안타를 칠 수 있는 그런 타격을 하거든요. 역시 몸쪽에 대한 대응은 훌륭했고요. 약점으로 꼽혔던 아웃코스의 공 마지막 타석에 함덕주의 스위퍼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유격수 키를 넘어가는 좌전 안타를 때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치는 안타도 가능한 어떤 정교한 기술은 분명히 있는 선수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깅하는 베이스 러닝은 아무래도 벤치의 주문 같아 보여요.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뛰지 말고 우선은 확실하게 메디컬 부분에 100점짜리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100% 전력을 하지 말고 조깅하듯이 뛰어라 라는 거는 벤치의 주문 같아 보이고 아드렐린 같은 장타를 기대하기엔 어떻게 봐도 어려운 친구다. 그리고 눈야구는 없다. 볼넷을 골라나가는 재주는 또 없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로가 합격점을 받으려면 3할 이상의 고타율이 무조건 필요해요. 당연히 쉽지 않은 미션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해낸다. 그렇다면 지금 정교한 타격을 해줄 수 있는 야수 스쿼드가 부족한 일단 김선빈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한준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 경기에 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카스트로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장타력 홈런 타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베이스에 출루해줄 수 있는 선수가 라인업에 있고 그 다음에 득점권에서 적시타를 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카스트로가 만약에 3할을 쳐준다? 굳이 그렇게 막 홈런을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스트로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 선수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기아 타이거즈의 6월의 남자 역시 나성범이죠. 하지만 김호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OPS가 0.92 6월 성적이 그다음에 홈런이 2개 2루타가 4개 8타점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타순이 문제인 선수는 아니에요. 이번 타순에 는다라고 해서 김호령이 성적이 안 좋고 하위 타선에 들어갔을 때 잘한다? 그것보다는 김호령은 극단적인 게스히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측한 공이 왔을 때 얼마만큼 좋은 리듬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선수가 김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컨택률 그러니까 KBO 리그 평균에 해당하는 70% 후반대의 어떤 이런 컨택률을 갖고 있고 선관이 약점인 반면에 극단적인 게스히터 근데 시즌 절반가량을 소화했는데 2할 9푼의 타율로 OPS 0.819를 때리고 있으면 와 이거는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견수로서 지금 리그 중견수 중에 가장 많은 568이닝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체력 소모도 클 텐데 이렇게 좋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김호령은 박수받아 마땅하죠. 결국 정확한 타격보단 한 번의 장타, 2루타나 홈런을 칠 수 있는 이 파워2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김호령이 지금의 성공적인 시즌을 쓰고 있는 비결이다 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FA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김호령은 헐값에 계약할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아가 얼마의 오퍼를 할지는 이거는 알 수 없지만 프로야구 선수가 돈 많이 벌려고 야구하는 거죠. 김호령은 꽤 큰 가격에 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6월 19일 KT 위즈와의 수원 경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아는 제임스 네일, KT 위즈는 오원석이 선발 매치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경기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오후부터는 밤까지 계속 비 예보가 있는데 결국 날씨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수원구장이 그렇게 배수 능력이 좋은 구장은 아니죠. 집중호우가 내리고 소나기만 내려도 빈번하게 우천 취소가 되는 구장인데 저는 어지간하면 야구를 하는 걸 선호해요. 야구 없는 날은 너무 좀 심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취소되면 나쁘지 않다.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질의 불펜들이 전부 오늘은 연투에 걸려서 경기에 나오지 못해요. 전상현이 콜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이 7이닝을 더 줘준다고 하더라도 8회 9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우리가 오원석이 최근에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KT 마운드를 상대로 많은 점수를 낼 거다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쉬어가도 좋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신령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아가 LG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는데 KT 상대로도 올해 지금 5패 1승 단 한 번 승리했어요. 광주에서. 이제 수원에서는 이제 한 번도 승리가 없죠. 위닝 시리즈에 대한 욕심이 솔직히 나는데 우리 선수들 뭐 잘하고 있고요. 박수 치면서 이번 주말에도 재밌는 야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타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